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나요? 이틀 연속 열대야가 이어졌죠. 오늘도 일부 지역에선 밤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가 계속될 거라는데요. 불쾌지수가 높은 요즘 서로서로 좀 더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해 보입니다.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결정지을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규백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 프레스룸을 찾습니다. 전당 룰에 대한 안 위원장의 생각 잠시 뒤 들어보시죠.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첫 해외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비행기 안에서 동행한 취재진과 깜짝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기자단과 처음으로 인사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선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첫 순방 환송에 나서지 않은 당대표 장제원 의원이 주도한 포럼에 몰린 친윤계 인사들 어떤 의미일지 잠시 후 짚어봅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고 올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국의 하늘 표정 어둡고요.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서울시청에는 비가 그친 상태지만 특히 중부지방은 강한 바람과 함께 오늘 밤부터 야행성 그리고 게릴라성 호우가 예보되어 있어서 강한 비바람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부터 모레까지 중부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강원 산지에는 300mm가 넘겠고요. 충청 지역에도 100에서 200mm, 그 밖의 지역에는 10에서 150mm 이상으로 지역 간 강수의 편차가 무척이나 크겠습니다. 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모레까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순간 풍속 초속 20m 안팎으로 매우 강한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습니다. 이번 바람은 소형 태풍급으로 시설물 대비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였지만 남부지방은 여전히 무더운 날씨 속 경북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 26도로 평년을 조금 밑돌겠고요. 강릉은 31도, 대구 31도, 제주 33도까지 치솟으면서 이들 지역은 평년 기온을 2도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은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한 비바람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잔디광장 앞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프레스룸에 온다입니다. 오늘 저희 프레스룸을 찾아주신 분 바로 민주당의 안규백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규백입니다. 아유,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네, 꼭 좀 모시고 싶었어요. 그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사실 이 안 위원장님이 바쁘신데 저희가 이렇게 모시려고 사실 시간이 오후에 계속 바쁜 일이 있으셔서 저희가 오전에 좀 원래 프레스룸 시간보다 한 3-4시간 정도 좀 땡겨서 먼저 이 오전에 좀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까지 연이어 2번의 이 민주당으로서는 이 패배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있는 전당대회다 보니까 예.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번 전당대회, 이번 전대는 뭐라고 보세요? 저희들은 절실한 각오로 일대 건곤일척의 심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적으로 민주당은 서민과 중상층을 대변하는 대중정당으로서의 국민 속에서 성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연거푸 2번의 선거를 패배하면서 상당히 당 내에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것을 슬그럽게 극복을 하고 다시 국민 속에 파고 들어갑니다. 토인비는 역사의 그 해석 준거 틀을 도전과 응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도전과 응전. 네. 도전에 적절히 응전한 집단과 조직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는 집단과 조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예컨대 구한말에 대원군이 그 세옥 정책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했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일제 강점기가 오고 그 뒤에 6.25 전쟁이 오고 네. 한 번의 정책이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일제 강점기에 6.25가 오고 거의 그런 상황으로 굉장히 험난한 상황이란 말씀이신 걸까요? 도전과 응전 속에서 네. 우리는 적절히 응전하면서 그걸 극복해 나간다. 아,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주당 구성원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전체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도전과 응전의 이 과정에서 이번 전대가 치러지는 만큼 굉장히 좀 중요한 전대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뭐 누가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당 대표가 선출이 될 텐데 새로 선출되는 당 대표는 어떠한 덕목을 지녀야 된다고 보십니까? 덕목은 크게 일단 저희들이 대중정당이기 때문에 네. 국민 속에서 사랑을 받고 또 신뢰를 받는 정치인이 등장을 했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국민 속에서 국민과 체온을 느끼면서 국민보다 한 발 앞서는 지도자보다는 반발 정도 앞서서 리드하면서 국민과 함께 희로애락을 같이 동요할 수 있고 네. 또 우리 당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중 그리고 민심의 어떤 지지를 충분히 받으면서 같이 체감하고 앞서가는 게 아니라 그들 눈높이로 국민 눈높이로 이 당을 이끌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국민 속에서 국민의 체온을 느끼면서 국민 같이 호흡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네. 지도자가 참 저는 지도자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신다면 문득 드는 생각입니다만 그러면은 민심 반영 비중이 상당히 높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희 당의 큰 원칙은 네. 당직은 당원에게, 네. 공직은 국민에게 네. 이렇게 크게 원칙이 대별돼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나라 정당상 최초로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선거인단을 공모한 당이 바로 우리 민주당입니다. 네. 우리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 또 시도지사 후보 이런 공직에 나가는 후보한테는 오픈 프라이머리 전체 국민들한테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투표권을 네. 주는 것이고 네. 당직은 당에 있는 당직은 네. 당직은 당원한테 투표권을 많이 주어왔던 이런 전통적인 네. 역사성이 있는 겁니다. 네, 네. 그건 다른 당하고 차별성이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만큼 당원을 소중히 여기는 정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심도 소중하고 민심도 소중하다라는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당직은 당원한테 투표권을 주고 네네. 공직 후보를 대통령 후보나 다른 직역에 나가는 사람들은 완전히 오픈 프라이머를 해서 국민한테 투표권을 주고 네. 이렇게 해서 양대 산맥을 유지하면서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어떤 대중 그리고 민심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다는 여기서 나오는 대중과 민심은 당원이 되겠네요. 전당대회니까. 당직이니까. 당원을 중심으로 하되 네. 요새 그 시대의 흐름에 반영되고 국민 여론을 또 같이 이렇게 동화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 여론도 같이 어차피 당심 플러스 민심인데 네. 당심과 민심이 크게 괴리되지 않다고 봅니다. 같이 연동돼서 가는 것이지 당심과 민심이 동떨어진 그런 후보는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네. 아마 정말 많은 질문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 권리당원 비율을 어떻게 조정을 하실 것인가 여기에 지금 모두의 관심이 지금 쏠려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다음 달 11일, 12일쯤에 아마 룰이 확정이 될 거다.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해주셨던 말씀이 당의 주인은 당원인 만큼 당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룰을 조정하겠다. 근데 이 말씀으로 비춰보면 그러면 권리당원에 대한 비율을 높이시는 쪽으로 조정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전망이 나와요. 선거인단의 네, 구성비를 봐야 됩니다. 4개 항목이 있습니다. 네, 대의원 네, 45%, 권리당원 40%, 네, 국민여론 10%, 일반 당원 5%. 네. 일반 당원이라면은 당원은 당직은 갖고 있으되 당비를 안 내는 분을 네, 이렇게 네. 이 4개 항목을 n분의 1로 봐야 됩니다. n분의 1로.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권리당원의 비중을 많이 두는 거 아니냐? 네. 물론 많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최초 이걸 설계를 할 때는 10만 권리당원이었고 2년 전, 3년 전에는 35만, 40만이었는데 작년은 70만입니다. 네, 네, 금년에는 122만까지 권리당원이 늘었죠. 늘어난 겁니다. 네. 그러면 122만 원, 70만에서 120만 원 늘었기 때문에 그만큼 가중치를 두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라는 판단입니다. 그 역시 n분의 1 포션에서 4개 네. 항목 포션에서 그것을
네. 비율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의원 제도란 것은 다른 당이 없는 제도인데 우리 당의 역사성과 정치적 사회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네. 그러니까 한 명의 대의원은 5명의 권리당원이 추천을 받아야 네. 그 대의원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네, 네. 상당히 치밀하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제도가 설계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네. 동시에 그 권리당원 포션은 70만에서 120만까지 공원이 당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네. 그에 대한 할당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권리당원 비율이 높아지면 특정인한테 좀 룰이 유리하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여기서 나오는 특정인은 누군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이재명 의원한테 이 전대 룰이 좀 유리하게 조정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이 하나의 기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리당원이 높아짐으로써 물론 이제 직전에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네. 직전에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고 역동성입니다. 네.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는 쓰지 않는 전격 처리, 전격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승전결을 밟아서 가야 되는데 기승전결이 없는 바로 이 네. 조직과 단체가 저는 정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자기의 가치와 비전과 철학을 당원들과 국민들한테 강력히 제시를 하면은 네. 저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네. 판단합니다. 그것이 수많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스타가 탄생하고 네. 소멸되고 거품처럼 사라지고 다시 스타가 네. 뜨고 이런 점철의 과정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이번 당대표는 스타가 될 거라는 어떤 약 예언 같은 그런 그래서 느낌도 있습니다. 민주당 정당대회는 역동성이 있는 것이죠. 네. 아니 근데 사실 그런 걱정은 특정인한테 유리할 거라는 건 기우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정치는 생물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지금 이런 나오는 우려들이 어쨌거나 당내 의견이 지금 유리한 거 아니야 뭐 그렇지 않아라고 하는 이 의견이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쨌거나 룰에 현 상태로 안 가고 조정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한쪽에서는 또 반발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후폭풍이 일지 않겠느냐. 이 후폭풍은 또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같은 동지입니다. 네. 종로 내거리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은 목표와 지향점이 없는 것이죠. 네. 당을 무리당자, 당을 무리를 지어서 가는 사람들은 하나의 목적과 지향을 향해서 가는 동지이기 때문에 네. 저는 얼마든지 이해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하다는 그런 말씀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직전에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네. 그러나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당의 역동성, 진취성, 또 가변성을 봤을 때는 예측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후폭풍이 있더라도 뭐 그런 움직임과 역동성을 통해서도 당이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래서 말씀. 저희들이 항목을 네. 선거에 있는 권리 항목을 4가지를 두지 않습니까? 네. 대의원제도, 또 권리당원, 네. 일반당원, 국민여론. 네. 또 시대 상황에 반영해서 국민 여론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예측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국민 여론 권리당원을 같이 조정하시는 게 좀 합리적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제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전준희 위원들과 그렇죠. 당원들이 아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은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철학자나 종교인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지만은 네. 정치인이란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 멸망하면. 내 의견이 옳다 우선 치더라도 네.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고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사실 이 전당대회를 놓고 이 개파 간 뭐 이른바 친명, 친문 뭐 이렇게 예, 예. 개파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분당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분당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리 당의 집단 지성을 믿고 또 그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약간 확대 재생산해서 해석을 한 것 같고 주어가 분명히 없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말씀하신 그 주어가 네. 주어가 없이 그냥 깨진다는 이런 표현이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그것이 뭐 총선인지 네. 아니면 뭐 당에 관련된 것인지 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 내용을 보면
기승전결이 결국은 내가 돼야 된다는 이런 논리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따라서 이현령, 비현령이 되고 그러는데 네. 어느 경우가 오더라도 우리 분당의 아픔의 역사가 있고 민주 세력의 결집에서 나가고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항해서 나가야 될 이럴 시대적 사명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누가 그건 함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단어가 결단코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온몸으로 맡겠습니다. 온몸으로 막아주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요즘에 이건 뭐 제가 사실 준비위원장이시기도 하지만 또 당의 중진이십니다. 네, 예. 때문에 여쭤보면 요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연일 지금 SNS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출마 얘기도 나오고요, 이번 전대에서. 근데 이런 이 움직임, SNS 글 이런 걸 두고 뭐 부적절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이 박지원 전 위원장의 요즘 최근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직 문화, 집단 문화, 네. 이게 저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모든 것은 그 철학과 소신은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발언을 많이 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이 모든 게 지혜와 지식이 뭉치고 네. 노장청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건전한 조직 문화가 발전해 나간다. 네. 그것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나간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마도 오장육부가 있고 네. 개미도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네. 그 조직 체계 내에서 얼마든지 역동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해석도 될 수 있고 네네. 크든 작든 그 조직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또 경륜 있는 지혜가 많으신 분도 네. 출마를 해야 되겠고 또 젊은 새로운 피도 또 네. 출마를 할 수 있으면 저는 도전을 해서 당원과 국민 속에서 사랑을 받고 네. 출마할 수 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저는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신의 비전과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네. 소신을 가지고 당원 앞에 얼마든지 평가를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이제 당원의 몫이지 본인의 몫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네, 안규백 위원장님 지금 이 굉장히 소신껏 비유도 굉장히 재밌게 좀 들어주셨어요. 하마도 오장육부가 있고 개미도 오장육부가 있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이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큐시투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아이템. 윤석열 대통령 깜짝 기내 간담회 김건희 언론의 첫 인사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기 위해서 스페인 이 마드리드로 가는 공군 1호기 탔지 않습니까? 네. 이 공군 1호기 안에서 이 순방 기자단과 예정이 없던 짧은 10분짜리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 1시간 30분 정도 남긴 그 시점에 네. 기자들이 있는 자리로 갑자기 등장을 해서요. 네.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가벼운 농담도 던졌다고 하는데요. 이 모습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먼 길 아주 수고가 많은데 잘 좀 쉬셨습니까? 아주 잤어요. 그래, 먼 길에 혹시 10시간 넘게 비행하시는 건 어떻게 좀 시간을 보내셨나요? 스페인어 축구하고 유로컵이잖아요. 그거를 보고 책 좀 보고 그랬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이 먼 길 왔는데 수고가 많다 이야기를 하면서요. 기자단한테 이제 먼저 인사를 하러 이제 좀 자리를 이동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맨 처음에는 아까 오려고 했는데 기자들이 다 자고 있길래 이제 왔다 이런 네. 이야기도 하면서 취재진을 조금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기자들이 회담 일정 많은데 준비는 잘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네. 이번 다자 회담이 많고 나토 동맹국과 뭐 파트너들이 주가 되는 일단 정상회담이니까 네. 이번에는 뭐 간단하게 인사도 하고 뭐 이런 자리 아니겠냐 가벼운 담소 나누는 정도였는데요. 네. 기자들이 10시간 동안 비행기에서 뭐 하셨습니까? 묻자 프리미어리그 축구도 보고 유로컵도 보고 그다음에
책도 읽었다 이야기를 하면서요. 네. 첫 해외 저희 황재원 저희 MBN 기자도 보이는 모습인데 네. 첫 해외 순방길이만큼 네. 어떻게 좀 가볍게 기자들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저렇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눈길을 끄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만약에 황재현 기자가 저희 프로그램 보고서 깜짝 놀랐겠어요. 이거 내 얘기 갑자기 왜 하지 싶었을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보니까 지금 1호기 안에서 이 출입 기자들하고 뭐 스킨십이라고 할까요?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아까 뭐 김현 기자가 얘기한 뭐 프리미어 축구랑 뭐 유로컵 봤다는 이 얘기에 아니 이런 게 좀 문제 아니냐 이런 걸 보냐 뭐 이런 지적도 하기도 하던데 소정섭 위원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뭐 저런 부분을 좀 자연스럽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좀 대통령의 언어로서는 조금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다. 프리미어리그나 유로컵이.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앞서서 또 뭐 얼굴 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상과 만나서 얼굴 좀 익히고 뭐 다음에 또 보자 뭐 이런 거 아니겠냐 네, 뭐 이제 네.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최근에 이제 윤 대통령 언어 중에 뭐 대통령 처음 해봐서 잘 모르는데 알려달라 막 그러니까 사석에서 그냥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대통령으로서 미디어와 만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의 언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외 순방을 간다, 나토 회의에 참석한다 했을 때 현재 나토 회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이런 것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면 그게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준비는 잘 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뭐 최근에 국제 정세도 심상치가 않고 등등등 또 물가도 이렇고 해서 네. 향후에 또 우리나라 아시아 쪽의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고 이렇게 밤잠을 설치고 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자료를 많이 보고 있다. 우리 네. 국익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예를 들면 이런 메시지를 낼 때와 그냥 뭐 프리미어리그 보고 유로컵 축구 보고 뭐 가서 그냥 정상들 얼굴 익히고 좀 이 맥락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부분은 좋지만 그 속에서의 대통령의 메시지는 조금 더 대통령의 언어로서 좀 정제된 이런 메시지를 좀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가서 정상들을 유럽 정상들도 만나고 하게 되면은 쇼톡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아이스 브레이킹용의 어떤 그런 이 좀 가벼운 얘기들 이런 거를 위해서 좀 공통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걸로 본 게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도 필요하죠. 그런 부분은 이제 후일담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얘기할 때 윤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제를 뭐 끌어가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었다라든지 후일담으로 네. 그런 게 나와주면 괜찮은데 지금 이제 첫 번째 사실 순방 가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국내 미디어에 쭉 나오는데 네.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한 그러한 언어의 메시지가 좀 나와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지금 이 주시,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신경을 쓰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근데 이번 순방에 윤석열 대통령 혼자 간 게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도 같이 동행을 했는데 김현 기자, 네. 김건희 여사도 아까 그 출입 기자들하고 또 같이 인사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간담회가 조금 더 관심을 끌었던 이유 김건희 여사가 직접 등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깜짝 간담회보다 네. 김건희 여사의 등장이 사실 더 눈길을 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이 기자단과 처음 인사를 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처음 인사하는 자리였거든요. 네. 때문에 취재진 김건희 여사가 나타나자 굉장히 뭐 웅성웅성하면서 네. 굉장히 관심을 기울였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는 지금 어떻게 계세요? 했더니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김건희 여사를 기자들 앞으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이 모습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뭐 할 말씀 하시지?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 마드리드에서 좀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세요. 그래.
네,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자 일종의 작은 환호성이 들리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김건희 여사 이렇게 등장을 해서 윤석열 네. 대통령이 어떻게 좀 직접 기자들 질문에 좀 이야기 좀 하고 답 좀 하지 이렇게 하니까 네. 김건희 여사 그저 웃음으로 답을 좀 대신하는 모습 보였고 끝까지 어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기자들의 질문도 뭐 간단했습니다. 비행 어떠셨나요? 뭐 이 정도의 질문이었는데도요. 약간 뭐 쑥스러움을 타는 모습으로 웃음으로만 답을 대신하다가 마지막에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남기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좀 대답을 해보라는 좀 재촉에도 불구하고요. 별다른 대답 없이 자리를 뜨는 모습이었는데 어찌됐든 이 김건희 여사의 깜짝 출연이 굉장히 눈길을 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김건희 여사 약간 말을 아낀다고 할까요? 윤경호 위원님.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가 글쎄 뭐 수줍고 부끄러움을 타는 성격은 아닌 걸로 사실 알려져 있는데 지금 모습은 좀 다릅니다. 말을 아낀 이유가 있을까요? 뭐 그동안의 언론에 약간 호의적이지 않았던 보도들, 네. 뭐 봉화마을 갈 때 공식 수행원, 비공식 수행원 시비도 있었고요. 사적인 인연을 가진 분이 옆에 따라갔다는 것 때문에 사실 언론으로부터 조금 질타를 받았잖아요. 그런 거 의식 안 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이 자리는 이 정상의 배우자,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네. 역할이라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찌됐든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가 업져 보이긴 하지만 네.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같이 초청을 받았다. 이걸 우리 거절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다자 외교 무대에는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가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손해는 아닙니다. 다만 거기 가서 준비되지 않은 몇 가지 우리가 합의를 해줘 버린다든지 네. 이런 것들만 잘 조심하면 되는 건데요. 어찌됐든 정상의 외교 순방에 배우자가 네. 이건 뭐 가고 싶다고 가고 가기 싫다고 안 가고 그런 거는 전 뭐 맞지 않는 처신이다. 네.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런 얘기 뭐 다른 인터뷰에서 했다는 거죠. 안 갔으면 이번에 더 마이너스였을 것이다. 아마 실제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정상들이 대부분 다 배우자를 동행하고 배우자들의 행사가 따로 있다면 네. 거기에 왜 대한민국 이번에 새로 된 정상의 대통령의 배우자는 오지 않았느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이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자체가 오히려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네. 대통령의 배우자, 정상의 배우자의 역할은 선택이 아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생기는 무게나 부담이 결국은 따라온다. 그래서 말을 아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이 정상들이 만나는 자리에 공식적으로 이 참여를 한 게 오히려 참여를 안 했다면 더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지금 기내에서 출입 기자단을 만난 이 얘기를 좀 해봤는데 지금 아까 영상을 보니까 이수아 기자. 네. 지금 뭐 비행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니까 이미 지금 스페인에 도착을 한 상태인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오면서 환영 행사가 이뤄졌고요. 아까 보신 대로 저렇게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손을 꼭 붙잡고 이 비행기 전용기를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스페인 대사가 나와 있었고 이 스페인 측에서도 국장이 외교부 국장이 마중을 나온 것으로 저기 악수를 하고 있죠. 저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윤 대통령 여기 외교전 제비 무대이기도 하지만은 이번 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가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의미가 있고요. 또 바쁜 일정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최소 14개의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 윤 대통령 내외가 지금 도착한 현지 시간이 어제 저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첫 공식 일정은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 50분에 시작합니다.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이어서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고 스페인 국왕 초청 만찬에 김 여사와 함께 참여를 합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일정은 아무래도 한미일 정상회담 그렇죠. 일정이 될 텐데요. 현지 시간으로 29일 오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그날 밤 늦게 열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좀 일정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가 아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하는 일정도 있긴 합니다만 저런 이 다자 외교 자리에서는 사실
여사들만의 어떤 외교 무대가 따로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 별도 일정이 있나요? 네, 현지 시간으로 29일에는 그러니까 네.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정상회담을 이어가겠죠. 이때 이 배우자의 별도 일정이 잡혀 있는 건데 이날 이 정상 배우자들과 함께 이옛 궁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고요. 또 네. 레이나 소피아 국립미술관 등을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아. 이 문화예술 분야 사업을 본인이 펼쳐왔잖아요. 그런 만큼 이 자리 배우자 외교에서만큼은 김 여사가 좀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이 정상 배우자 중에서도 특히 이 질 바이든 여사와의 만남 여부가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방한했을 때 바이든 여사는 함께 오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만난다면 어떤 대화를 할지 혹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했었던 메리드업이라는 표현에 대한 반응이 있을지 등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순방을 보통 대통령이 갔다 오면 이 순방에서의 어떤 뭐 업적이랄까요, 성과도 있고 또 이렇게 순방 자리에 이 해외 국제 무대에 가다 보면 언론에서도 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좀 조명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방 갔다 온 뒤에 지지율이 보통 통상은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데 지금 순방 가기 전에 이루어진 이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는데 네. 이수아 기자, 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지지율 여론조사가 지금 계속 데드크로스라고 하죠. 이 부정이 긍정을 앞서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 RN서치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이번 주에도 한 2개 정도 여론조사가 네. 더 추가가 됐는데 윤 대통령에게 썩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일단 이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요. 이 긍정이 46.6%, 부정이 47.7% 나오면서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소폭 앞섰습니다. 이 KSOI에서도 이 긍정 46.8% 그리고 부정 47.4%로 역시 부정이 긍정을 앞서면서 취임 6주 만에 데드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정섭 위원님, 네. 사실 취임 직후에도 취임 직후로 따졌을 때 좀 지지율이 낮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뒤에 좀 점점 좀 떨어지다가 지금 데드크로스 상황까지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안팎의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뭐 이른바 물가, 금리, 네. 환율 등등등 해서 뭐 고금리, 고물가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물가 같은 경우는 서민들 생활에 바로 오거든요. 그렇죠. 다음 달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는 등 뭐 전기요금, 가스요금도 오른다고 그러고 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상황에서 국회는 이 후반기 지금 원구성 아직도 네. 합의를 못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는 아직 청문회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등 국내적인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또 이제 인사 문제나 뭐 이런 거 최근에 그 경찰 치안감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또 논란 등등도 있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이 뭔가 이걸 좀 지지율을 확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갖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지율 자체에 크게 어떤 뭐 연연해 하기보다는 정해진 어떤 로드맵을 얼마나 잘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정책들을 야당과 어느 정도 협의해서 타협점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 외부적인 이 국제적인 정세나 경제 상황의 흐름을 우리가 좌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국내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성과 같은 것들을 좀 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좀 고심이 좀 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어떤 안팎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 밖의 상황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안의 상황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좀 가볼까요?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아이템은 이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네. 이 공항에 안 보인 이준석, 장제원에 쏠린 친윤계입니다.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인데요. 어제 참 미묘한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이 시계를 윤 대통령의 출국 시간으로 좀 돌려보면요. 네. 보통 역대 대통령의 첫 순방길엔 당정 인사들이 이 대거 참석을 해서 그쵸. 배웅하는 모습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어제 모습 보시면 이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왔고요. 또 네. 송원석 원내 수석 부대표만 네. 참석을 해서 윤 대통령을 배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 대표 이준석 대표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영상으로 이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같은 시각 이 대표는 국회 세미나장에 있었습니다. 네. 자신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최재형 의원이 주도하는 이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요. 네. 이 사실상 친윤계를 저격하는 발언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 익명으로밖에 인터뷰하지 못하는 분들은 공선정의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때문에 결국 이준석 대표와 이 친윤계 대통령실 간에 좀 불편한 기류가 노출된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 지금 당대표는 불참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참석을 한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통령실이 거리 두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또 저희 프레스룸에 이준석 대표가 직접 또 출연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 사실 지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또 해명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국회 백브리핑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네. MBN 가서 다 얘기하겠다라고 얘기만 했었는데 이곳 프레스룸을 찾아서 대통령실이 인위적인 황송 행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실과의 거리 두기가 아님을 좀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 대표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좀 그런 격식이나 이런 거를 좀 갖추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기에 뭐 가서 좀 인위적으로 볼 수 있는 환송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하지 않기로 했다까지가 제가 들은 공식 통보입니다. 근데 그래서 뭐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래도 네. 개인 자격으로 가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네. 저는 아니 대통령께서 그렇게 그런 어떤 허례허식을 좀 멀리하는 모습 보이시겠다는데 저는 네. 오히려 거기에 부합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저는 안 가는 거고 근데 이게 호사가들의 입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가면은 뭐 윤리위 때문에 뭐 이렇게 민원 넣으러 갔다 그럴 거고 네. 안 가면 대통령한테 불편한 생각이 있어서 안 간다 그럴 거고 네. 근데 이게 머릿속에 윤리밖에 없는 분들한테 가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 자신의 이 불참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을 붙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한 심기도 드러내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슷한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이 당초 대통령실에서 이 네. 당의 거창한 환송 행사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네. 통보를 했다고 해요. 이 때문에 이 원내대표 역시 그 전날까지 참석 일정을 정하지 않고 있다가 네. 이 당일에 그래도 대통령의 첫 순방 행사이고 마침 본인이 그 시간에 일정이 없어서 네. 당일에 참석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 장면을 두고서 여당의 현재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어쨌거나 표면적으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이 뭐 나도 그런 얘기 들어서 오지 말라는 얘기를 들어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당일 그냥 갔다라고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뭐 인위적인 환송 행사 안 한다고 해서 안 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윤경호 위원님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면 다 같이 가지 말자라고 하고 이준석 대표 빼고 다 간 거거든요. 이거 학교로 치면 약간 왕따 따돌리기로 볼 수도 있기도 하지 않을까요? 정말로 그랬다면 여당이 심각한 지금 내분 상태에 빠져 있다. 네. 그렇다면 정말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는 여당이구나라는 불안감을 오히려 지금 자초한 셈이 되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 대통령의 해외 방문 때 의전 대상에 포함돼 있는 몇몇 사람은 있습니다. 네. 우선 행안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네. 군 관계자, 통상 합참의장 뭐 간다든가 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내 부재 시에 당연히 총리가 가장 큰 역할을 하지만 네. 나머지 각 부문에 이제 잘 맡아달라 뭐 이런 차원이죠. 여당 관계자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의전 대상이 정해지는 걸로 알아요. 네. 여당 대표, 원내대표 뭐 이러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개인 자격이라는 표현을 쓴 건 제가 보기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갔다면 네. 원내대표 자격으로라고 얘기를 했다면 뭐 그건 전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근데 아까 앵커의 질문처럼 정말 여당 내 사발통문을 돌리고 연락을 하기로는 오지 마라 이래놓고 네. 윤핵관 관계자들인 뭐 원내대표와 뭐 원내 부대표는 슬쩍하고 당 대표는 그냥 빼버렸다. 네. 그건 제가 보기엔 사실이라도 사실이 아니기를 저는 그냥 바랍니다. 국민의 네. 한 사람으로서. 네, 지금 저희 뉴스 속보가 지금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가족이 이 실종이 됐었었죠. 이 세 가족이 제주에 간다고 했었다가 이 실종이 됐었었는데 지금 차량 부품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지금 발견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것과 더해서 지금 경찰이 밝히기로는
이 수중 물속에서 지금 발견된 송곡항 인근이었었는데 수중에서 발견된 차량의 부품이 실종 가족의 차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이 실종 가족 2018년식의 아우디 차량을 타고 있었다라고 이미 기존에 보도가 됐었죠. 아마도 이 차량의 부품으로 보이는 게 이 지금 발견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좀 이 불안한 이 모두가 우려했었던 그런 상황이 좀 더 좀 명확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이 두려움도 엄습을 하는데 네, 저희가 관련된 이어진 소식은 저희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얘기를 마저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이 윤 대통령의 이 환송 행사, 이 출국하는 데 있어서의 환송 행사에 이 대표는 안 갔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갔습니다. 근데 권 원내대표가 이 공항에서 윤 대통령이랑 좀 쏘곤쏘곤 뭐 다른 얘기, 둘만 아는 이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이호정 기자. 네, 권 대표가 환송 행사 이후에 국회의원총회에 참석을 했고 네. 끝나고 나서 기자들 질문을 받았고요. 여기서 좀 윤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짧게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네. 대통령과 어떤 뭐 당부를 남겼냐라는 말에 권 원내대표가 국내 정치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네. 방문 성과를 거두시라라고 대통령께 얘기를 했다. 네. 여기에 대통령은 고개만 끄덕끄덕였고 다녀와서 한번 보자라면서 의례적인 인사만 했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권 원내대표가 자진해서 간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가게 될 때 이준석 대표와 함께 가자라고 제안을 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네. 권 원내대표가 당일 아침에서야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당일에 보니 이준석 대표가 그 시간대 일정이 있더라. 그래서 같이 가자고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다라는 짧은 네. 설명도 내놨습니다. 네. 소정섭 위원님, 지금 네.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지금 이준석 대표와 친윤계 간의 어떤 이 대립, 갈등 관계에서 그래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간에 좀 완충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 건데 양쪽의 갈등의 골이 더 커지면 결국 권 원내대표도 둘 중에 한쪽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뭐 방산이라든지 반도체, 원전 등의 이른바 경제 실리 외교를 하겠다, 그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의 어떤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이제 지지율도 좀 올라가고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주도권을 잡고 가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권 원내대표로서는 이런 성과를 빛내기 위해서라도 또 향후에 어쨌든 집권 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친윤 그룹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부각되는 것은 누구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네. 권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좀 중재 역할을 하려고 할 것이고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다. 어느 한쪽에 서가지고 극단적인 대립으로 가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준석 대표와 친윤계의 갈등의 골이 좀 점점 사실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제 이 친윤계 핵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장제원 의원이 만든 모임과 이준석 대표가 띄운 혁신위, 이 둘 다 똑같이 첫 회의 일정이 또 공교롭게도 겹쳤습니다. 김영 기자. 네. 어제 이 여의도에서 가장 큰 화제는 사실 이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개최한 네. 이 모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역 의원 60여 명이 이 회의에 모였거든요. 참석한 의원들 소개하는 데만 시간이 5분이 걸렸다고 하고요.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현 정부 실세들 다 모였습니다. 권성동, 정진석, 뭐 김정재, 배현진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뭐 김종인, 안철수 의원까지 네. 뭐 총 출동한 자리였는데 심지어 안철수 의원은 이 모임 회원도 아닌데 네. 굳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참석을 해서요. 네. 여기서 축사를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정치원론 김종인 위원장은 강연까지 했고요. 일단 장제원 의원 이 모임 어제 굉장히 큰 화제가 되니까 네. 사실상 이게 친윤계 본격적으로 세력화하는 이 신호탄 아니냐 이런 해석이 이어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인사말을 통해서 네. 이 코로나 때문에 과거에도 계속 해왔던 회의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이번에 하는 거라서 이게 어떤 세력화로 해석하는 거는 좀 과대 해석이다. 이렇게 좀 여론을 잠재우는 모습 보였고요.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도 없고 민주당 의원도 누구도 참석할 수 있는 회의라서 안철수 의원도 온 것 같다. 이렇게 안철수 의원과 뭐 손잡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에 대해서도 조금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정말 수많은 정치권 인사들 참석을 했지만 네. 정작 이준석 대표는 이 회의 참석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어제 장제원 의원이 주도한 이 미래혁신 포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느냐 하면 국민의힘의 의원총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왔다고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지금 참석 인원이 오전에 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초청 강연회보다도 더 적습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했던 아침 모임보다도 더 적습니다. 지금 40명도 안 왔습니다. 네, 지금 장제원 의원 모임엔 60명이 넘게 왔는데 그보다도 안 왔다. 지금 40명밖에 안 왔다. 의총에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장제원 의원 모임이 굉장히 또 많이 왔다라는 또 반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친윤계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모인 자리에서 강연자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섰습니다. 그런데 김현 기자,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약간 친윤계를 비판하는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원래 뭐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정치 원로인데 네. 어제 친윤계 의원들, 뭐 정권 실세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들을 향해서 대통령만 바라보는 집단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래 뿌리가 대통령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소속되는 많은 의원님들은 오로지 대통령만 쳐다보고서 사는 그런 집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크게 발전을 갖다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 어제 저희 프레스룸에 출연을 했잖아요. 네. 이 강연 소식을 들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도 쓴소리를 남기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준석 대표 친윤 의원들이 정말 생각이 있다면은 네. 김종인 위원장의 이 강연 굉장히 좀 듣고 느낀 게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별로 안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쓴소리 남겼습니다. 이준석 대표 발언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 모임이 무슨 모임인지 모르고 갔겠습니까? 가가지고 그 친윤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분들 모여있는데 가가지고 네. 니네 대통령 바라기 하라고 하고 온 거예요. 그게 그 모임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네. 다들 마침 모여 있다길래 가서 너희들 들어라 하고 이제 하신 거니까 아. 그 모임이 진짜 깨어 있는 그런 어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모임이라면은 네. 오늘 느낀 게 많아야 될 것이고, 어. 예, 뭐 근데 별로 안 느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친윤과 윤 대통령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보시는 건 맞죠? 저는 그게 같으면 큰일 난다 봅니다. 어. 그게 같으면은 나라 큰일 난 거죠. 지금 나라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이준석 대표 거의 뭐 친윤계 작심한 것처럼 지금 비판을 했습니다. 이 김종인 전 위원장도 지금 친윤이 잘못 가고 있으니까 지금 거기에 쓴소리하러 간 게 아니겠느냐라는 게 이준석 대표의 얘기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중권 전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장제원 의원이 포럼 강연자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데리고 온 게 신의 꼼수다. 그러니까 이건 이준석 대표를 고립시키는 전략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그런데 이준석 대표를 고립시키려고 김종인 전 위원장을 데리고 왔는데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은 친윤계 의원들을 또 비판을 했어요. 이거 누구 해석이 맞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뭐 누구 해석이 맞든 틀리든 저는 네. 지금의 상황은 여당이 정말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심각하다. 저는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기 당 의원들을 향해서 일가를 했던 거 있잖아요. 의원총회에 40명도 안 왔다. 그런데 김종인 강연회 그 얘기는 결국 장제원이라는 모임에. 친윤의 핵심이 소집한 무슨 포럼에는 60명, 70명이 가서 눈도장 찍고 네. 또 다른 자리에 열심히 가서 눈도장 찍고 지금 그러고 다닌다는 거에 대한 일갈이잖아요. 그런 네. 점에서 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뭐 일선에서 물러나 있지만 제대로 저는 짚어준 거다. 아까 우리 소 의원이 이 데드크로스,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을 때 네. 외부 요인도 얘기했잖아요. 그 외부 요인을 위해서 국회도 노력해야 되고 한국은행 금리 올리고 정부는 정부대로 긴축이든 뭐든 하여튼 재정정책 펴야 될 때 아니에요? 그러면 국회가 가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국회가 가동이 안 되는지를 한번 잘 따져보십시오. 제가 보기엔 윤 대통령이 처음 당선된 이후에 아마 정부 지금 여당 쪽에 그냥 내 드라이브대로 가겠다. 따라와라. 이걸 강하게 사인을 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야당 쪽에 어떻게 보면 굴복이라고 얘기하면 뭐하지만 지금 제압을 당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너무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네. 그게 바로 지금 정권 초기에 여당은 오히려 힘이 있으니까 포용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지금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지금 여당 소속 의원들이 저렇게 무슨 해바라기인지 아니면 눈도장 찍기인지 저런 거 하고 다닐 때가 아니라는 얘기에 저는 정말 반성하고 귀를 기울이고요. 빨리 국회 문이 열리도록 여당이 좀 양보를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남는 거다. 저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집권 여당이 이럴 때가 아니다라는 쓴소리를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 대표랑 친윤계의 갈등이 지금 이 시점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유, 또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윤리위에 회부가 돼 있는 상태라서 당대표를 계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지금 이 총각에 놓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이수아 기자, 네. 지금 이 경찰 수사, 이준석 대표 의혹 관련한 경찰 수사가 좀 속도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성접대를 했다고 의혹을 네. 주장하고 있는 당사자죠. 이 김성진 전 대표가 곧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30일 날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에 앞서서 이 김 대표의 법률 대리인의 SNS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준석 대표가 간장을 드시는 것 같은데 네. 그게 김성진 할 때 진을 따서 진간장 드시는 거 아니냐라면서 자신의 참고도사가 안철수, 장제원 의원보다 이 대표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현재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처음에 간장, 이 간철수라고 이 별명을 얘기를 하면서 안철수 그리고 장제원 의원 뭐 이번 주 내내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라고 해서 안철수, 장제원 의원의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이 의혹의 어떤 당사자죠. 상대방 당사자인 김성진. 이거 그냥 간장이 아니다. 진간장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올린 상황입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